엉클쥐의 5분 라디오. 엉클쥐 5분 라디오 엉디 조호상 엉클쥐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7번째예요. 와, 7번씩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 2-3번쯤 하게 되면 좀 귀찮고 지겨워질 줄 알았는데, 예, 귀찮고 지겨워지는 건 맞아요. 아, 농담이고요. 어쩔 때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뭐 한 10년, 뭐 최소한 1년은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벌써 염증을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지만, 뭐 가끔 그렇게 힘에 붙일 때도 있잖아요.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고, 그리고 저희 가게에 와주시는 분들이 저 애청하고 있어요, 엉어라 너무 재밌어요 라는 얘기를 직접 해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보다는 와서 사주시는 게 더 가게 장사꾼이다 보니까 또 요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뭐 사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엉클주는 이제 설 연휴를 끝으로, 물론 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잠깐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요 근처 5분 거리 이 주문진 도깨비 시장에서 나와서 달달 해롱에 가서 이제 우리 아내와 가게를 합칩니다. 이제 그녀의 하수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요 기간 사실 좀 쉬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야. 며칠 안 돼. 안식년이라 그러나? 이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몰라서. 그래서 방송을 쉴까 고민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화요일에 사연을 받고 수요일까지 사연을 받아서 목요일에 녹음을 하고, 아니지, 화요일에 사연 받아서 수요일에 녹음을 해서 목요일에 올려요. 거의 생방송과 다름없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솔직히 귀찮아서 넘길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돼. 한 번 쉬면 또 쉬고 싶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은 받지 않고 주저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들, 그리고 깜빡 잊고 미뤘던 DM으로 왔던 사연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곡 듣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바로 갑니다. DM으로 내가 보내달라고 해서 처음에 보내주셨던 분인데 1회 때 방송을 못했어요. 익명으로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비밀이랍시고 회사에서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지만 사내 연애는 복사기 빼고 다 안다고 하죠. 사실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저를 많이 이해하고 늘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고단한 회사 생활에 힘도 얻고 고마운 하루하루입니다. 남자친구랑 엉클즈 한번 놀러 갈게요. 이제 이 주문진 도깨비 시장으로 오지 마시고 달달 해롱이라는 곳으로 오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걸 읽었나?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읽었습니까? 소개가 됐나요? 맞으면 맞다고 좀 댓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사내 연애는 진짜 본인 빼고 다 안다? 본인 빼고 다 알고 본인들만 스릴 있는 척 얘기하는, 생각하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우참하면서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더 스릴이 있어요. 나는 근데 솔직히 사내 연애 반대야. 계속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다 헤어지면은 분위기 엉망이에요. 예전에 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 사연 읽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연극 연습하는데 그 팀에 그 조연출이랑 배우가 한 명 사귀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일주일에 3번은 헤어지고 3번은 합쳐. 나 진짜. 또 여자애는 헤어질 때마다 엄청 티내고, 그러니까 저 만남의 즐거움, 헤어짐의 고통, 그다음에 재결합의 기쁨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스럽더라고. 티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야. 근데 사내 연애를 해. 난 반대예요. 내 꼰대여서가 아니고 일에 지장을 주잖아요.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세상인데. 다음. 자, 그냥 이분을 읽어드릴게요. 민석킴 님이 아주 장문의 그 DM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뭐 군인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군인 때 치질에 걸렸다, 요 얘기여서 6인실에 입원을 했답니다. 여기에 본인을 제외하고 40-50대 아저씨 환자들이었는데 5명의 보호자 아주머니들은 그치. 여자가 없는 이유는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한 방에 있지는 않죠. 그렇지. 치질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대결 아닌 대결을 이것도 뻥이 겹쳐진다? 저도 6인실 같은데 입원해봐서 아는데, 아니 무슨 점점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너무 많아. 뭐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칼에 1번 찔렸다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MSG를 너무 쳐서 결국 칼 4번 찔렸다로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본인은 몰라. 다들 비웃고 있는데. 자, 이랬습니다.
남편 얘기를 했대요. 10년째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얘기가 치질이 너무 심했는데 부끄러워서 아내한테 숨겼대요. 빈혈 약만 복용하고 있었대. 아주머니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걸 숨겨가지고 나는 빈혈인지만 알고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근데 이 양반이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래서 내가 화장실을 두드려도 보고 여보 살아있어! 하고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열쇠 찾아서 얼른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글쎄 이 양반이 응가 싸다가 그대로 기절을 한 거야. 엉덩이랑 변기랑 죄다 피투성이고야. 진짜 너무 놀랐겠다. 야 이게 똥칠갑 피칠갑. 너무 놀래서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치질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응가도 무서운데 응가에 피까지 쏟았으니까 그렇게 숨기고 싶나? 난 치질을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 아저씨 잘 지내시죠? 2013년 설날에 그 같은 방에 있었던 6인실의 막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젊은 게 제일 좋다고, 아유 참 우리 젊으니까 빨리 낫네라고 웃어주시던 아저씨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거 병 숨겨봤자 나중에 더 창피해진다? 진짜예요. 나중에 더 창피해져. 저는 이게 19금 얘기는 아닌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기 고백 얘기가 하나 있어요. 노래는 룰라가 부릅니다. 영상에서 정말 이상민이 얼마나 팔짝팔짝거리는지 화로 같은 그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룰라 비밀은 없어. 오늘 음악 얘기 하긴 글렀는데요. 자기 고백 얘기 제가 결혼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내 때문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도희가 사실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남편을 저 같은 놈을 만나는 바람에 막 굉장히 쾌활한 모습으로 좀 꾸며지고 뭐 개그캐인 줄 아시고 뭐 꺼져 이런 얘기하니까 막 활달한 성격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낯선 사람과 낯선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부부끼리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내는 준비하는 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결정적일 때는 갑자기 바꾸고, 예식장을 보고 왔어. 괜찮은 줄 알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신부 대기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며칠이 지나서 얘기하고, 뭘 골랐더니 사실은 이게 많아지고, 그때 내가 사업도 좀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힘듦과 피로가 합쳐져서 이거 왜 얘기하지? 비밀은 없어. 그때 저한테 혈정액증이라는 게 왔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그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와중에도 이 승 욕구는 그걸로 매스터베이션을 하는데 갑자기 피가 울컥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남의 치질 얘기하다가 나는 근데 그거를 사실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난 그걸 파혼당할 줄 알았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피가 나오고 또 피가 나와. 실제로. 사실 여러분 혈정액증이 엄청 흔하디 흔한 병입니다. 병치게 당기는. 그러니까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뭉쳐졌을 때 자위나 성관계를 맺으면 피가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코피 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이번에는 안 나오겠지 하다가 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난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숨길 게 아니야. 나중에 만약에 둘이 사랑을 나눴는데 그 피가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 아내가 도희가 훨씬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이후로 병원에서 약 먹고 잘 나았어요. 별거 아닙니다. 숨기면은 나중에 더 크게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몇 년 뒤에 아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이놈의 인간이 이렇게 중병을 숨기고 나랑 결혼했어?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너무 창피해서 비뇨기과 가는 게 너무 사실 쑥스럽잖아요. 남자들은. 그럼 더
안 좋은 화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되게 다양한 내 음악 얘기를 4곡 정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상 4곡은 다 못할 것 같고 내 인생 가장 방점을 찍었던 음악 2가지만 2개의 노래만 전달해드리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곡은 요 노래 듣고 가시죠. 건센로지스의 패러다이스 시티 듣고 오셨습니다. 중학생 때 그 형이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세대죠. 형이 그때 이제 방송반이었는데 방송반 친구가 그 예전에는 그런 뮤직비디오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위성 안테나 이런 걸 사서 집에 달아야지만 홍콩 스타TV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그랬던 시대예요.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한 80은 될 것 같은데 그때 녹화를 막 뜬 거 거기에 뭐 건센로지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락 비디오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패러다이스 시티 노래를 듣고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중3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저는 락의 세계로 입문하게 돼서 흔히 얘기하는 락 빠돌이가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노래고, 자, 두 번째 아티스트는 메탈리카예요. 제가 이제 메탈리카를 좋아한다는 거는 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나 학생 때 막 책상마다 메탈리카라고 쓰고 다니니까 선생님이 뭐야 이거 메탈리카 이러니까 애들이 여기도 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메탈리카라고 온 책상이랑 벽에 써놨으니까 선생님 날 딱 보더니 나 그때 하필 옷도 메탈리카였거든요. 메탈리카 뭐야? 예, 선생님 그룹입니다. 그룹? 하고 내 앞에 머리를 딱 때리던 선생이 너도 메탈리카야? 그러니까 그게 폭력 서클, 음성 그룹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메탈리카의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우연히 듣고 그때는 뭔가 이 락피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는 다 흘렀었습니다. 엔터 샌드맨 이 뮤직비디오와 그 라이브의 그 기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듣고 오시죠. 엔터 샌드맨. 다음 시간에는 음악 얘기를 좀 더 많이 한번 이렇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에 그 치질 얘기와 혈전액증 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참고로 오늘은 커피 쿠폰을 못 드립니다. 그 민석킴 님에게는 드릴게요. 본인 얘기 너무 늦게 얘기도 했고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 민석킴 님에게는 제가 그 강릉에서 가장 맛있는 숯불 닭갈비 아낌없이 주는 닭에서 제공해 주시는 스타벅스 커피, 라떼 커피 하나 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찾아가 보세요. 그 닭 가가지고 엉클주 얘기만 하면 또띠아 계란찜 하나 서비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는 마왕 신해철입니다. 그의 음악 중에 넥스트 The Return of the Next Part 2에 다들 나라라 병아리인데 굿바이 얄리로 잘못 알고 있는 곡 있죠. 나라라 병아리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그 넥스트의 이미지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그 락으로 엄청 무장을 한 그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 그러니까 어려운 음악 장르, 실험적인 음악 장르로 무장한 그 앨범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하면서 해철 형이 락커로 거듭났던 그 앨범의 첫 번째, 지금으로 치자면 싱글곡이죠. 밀었던 곡입니다. 나라라 병아리. 형님 보고 싶네요. 예전에 참고로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전화 연결이 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연애 상담을 약 20분간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가 갔을 때 2014년에 장례식장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의 음악, 넥스트의 음악 굿바이 얄리 아니고 나라라 병아리 골라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엉클주 5분 라디오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음악 이야기는 또 한번 준비를 할게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왕 보고 싶네요. 안녕. 엉클주는 이전합니다. 달달해롱으로 이제 오세요. 2월부터 안녕.